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덕입니다. 네. 제가 맡은 파트는 12월 22일 운전면허 하고요. 그리고 12월 23일 영업정지하고 1월 13일 국가의 공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이진 아웃으로 바뀌었다는 거 하고 그런 내용들 하고 사실은 운전면허에 대한 강의를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구제의 강의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일하지는 않고 일단은 음주운전은 범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지금 어떤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2016년 1월 29일 이전에나 해당되던 어떤 부당결부 금지 원칙 같은 게 아직도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허가 취소될 때 모든 면허가 한꺼번에 다 취소되는 거가 맞거든요, 현재는. 그리고 도로교통법 93조 같은 경우에 위헌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좀 잡아가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 이게 인터넷상으로도 너무 많이 이제 쭉 나와 있어서 단가도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할 일은 또 많고 그래서 고단스러우실 거예요. 어쩌면 하기 싫으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제하는 거가 일단 불복의 방법이 나와 있는 대로 불복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치주의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행정심판 사례 중에서는 제일 먼저 접하실 사례가 되실 수도 있어서 기본적인 틀 잡아드리는 거 하고 사례하는 거, 사례 정도에서 분석을 좀 해드리는 거 하고 실제 썼던 서면들 좀 같이 나눠보면서 어떤 형태가 좀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23일에는 영업정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올릴 것 같은데요. 이때는 어떤 것이 영업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주된 처분의 사례들이 사실은 전형화되어 있어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식품적계법부터 해서 식품위생법 관련된 거, 그리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법이나 게임산업 육설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기존의 행정사들이 막 집중했었던 부분들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이런 것들을 너무 좀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제 44조 같은 거 이런 것만 집중을 해가지고 영업정지에 대한 업무 개발을 좀 덜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영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업무 정지 형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섞어서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형사처벌하고의 관계에서도 이게 절차도를 한번 쭉 그려놓으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형사처벌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혹은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을 때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하고 과징금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기존에 공부하셨던 것들 중에서 행정심판법 있지 않습니까? 절차법하고 심판법에서 쭉 끄집어내서 실제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공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저번에 좀 짧아서 아예 6시간 정도 배정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한번 신청 들어가고 나서부터 장구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나서 사기 등급이 된다부터 하고 신체 검사를 또 하고 등급이 되냐 안 되냐를 또 따진 다음에 이렇게 별의별 중간에 과정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장구하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먼저 이거를 생각할 때 어떤 보훈 정책이라는 게 국가에서 해주는 보훈 정책이라는 게 어떤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래 맞을 텐데 그간의 보훈처는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원래 맞겠죠.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7급이 나왔다가도 시간 지나서 7급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를 요즘 한번 좀 근데 열심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보훈처장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조금 스탠스가 좀 달라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가져다주는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해준다는 의미에서는 보람이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만약에 불허가나 예를 들어 다른 불이익한 거를 받았을 때는 이것을 가지고 다시 행정 심판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 사례화를 좀 많이 시켜서 해볼 텐데, 예를 들면 이거는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은 그런 겁니다.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이분이 지금 현재 어느까지 왔다라는 거를 막 이렇게, 예를 들어 뿌리가 있으면 그 밑에 폴더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정도 왔다.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됐다. 이런 걸 좀 파악해 가시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이걸 좀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할 거는 뭐 수익을 주는 처분이라고 해서 사람을 되게 살리는 일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또한 뭐 국가유공자하고 보험보상 대상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 될 것이고, 의사상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시간을 좀 배정을 많이 해달라고 했고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도 되고, 실제로 제가 맡은 파트에서는 국가유공자 파트가 가장 뭐 돈 많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냥 이거는 그 짧게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라서, 다시 뭐 다른 행정사님들, 훌륭한 행정사님들 많으시는데 오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더 들으셔 보시고, 예, 뭐 함께 말씀 나눠가면서 뭐 본 강의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